완주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검사에 점검업체가 조작된 CCTV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실태 조사 결과를 다음 주 중에 발표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등 성년이 된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뚜렷한 발자취와 함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저조한 취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전공학과와 교육과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린 기능인재 한마당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 하수관거 사업 준공 당시 제출된 구간 CCTV가 조작됐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죠. 완주군이 하수관 영상의 조작 여부와 함께 실제 부실 공사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완주 봉동의 한 오수관로에 내시경 장비가 투입돼 이곳저곳을 비춥니다. 이 구간의 실제 관로 길이는 40m가 넘지만 감지된 길이는 고작 1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하수관거 준공검사 당시 조사업체가 CCTV 영상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완주군이 이번 주부터 긴급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공사가 이뤄진 전체 하수관거 512개 구간 가운데 지금까지 16개 구간의 CCTV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직은 지금 이거 봐가지고 문제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요. 완주 하수관거 사업 전수조사는 최근 군의회 지적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사업비만 100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완주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했지만 현장 점검은 그만두고 부실 감리조차도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감리만 맡기고 항상 이렇게 현장 지도 점검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공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 정도 현장 지도 방문을 하시나요? 꼭 몇 회라기보다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완주군은 일단 하수관거 전체 구간의 CCTV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원본 영상을 토대로 실제 하수관거에 부실 공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부실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감리단 검토를 받아서 검토할 계획이고. 엉터리 감리가 드러난 완주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빠르면 다음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의 현안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전라북도와 민주당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여당 의원의 반대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기재부 출신의 정무부지사와 국회 기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전북의 3대 현안이 모두 불발되면서 도정과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도내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이 구입해 전주 한병문화관에 설치한 고가 피아노에 대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권 전주시 의원은 전주문화재단이 2억 5천만 원 상당의 고가 피아노를 구입해 들여놨지만 그간 자체기획 공연은 3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측은 피아노 구입으로 클래식 공연이 가능해졌고 공연장을 빌리는 민간단체도 쓸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상대로 거친 발언을 한 기초의원에 대해서 노동단체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송상준 전주시 의원이 시 출연 기간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소속 노조원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송 의원은 오늘 노조가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야 하나 떳떳하면 마스크를 왜 쓰냐고 표현했습니다. 네, 도내 시민운동단체인 NGO의 역사도 속속 성년 단계를 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참여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 못지않게 청장년으로의 성장의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성장해온 시민사회는 2000년 총선 당시 낙천 낙선 운동으로 전성기를 맞습니다. 비리 정치인을 바꾸자는 물결에 시민들의 지지가 이어졌고 그 한복판에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가 있었습니다. 지방 권력 감시부터 지역 현안의 위기,
IMF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선 대형마트 입점 반대 등의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가 그 가운데서 늘 아젠다를 형성하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2016년과 17년에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국면에서는 광장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도내 NGO 운동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 권력, 중앙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운동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 새로운 변화에 따른 걸 어떻게 수용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전북 여성단체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등의 도내 대표적인 NGO의 역사가 모두 20년을 넘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평도 그만큼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년을 넘어 청장년으로 경륜을 더한 셈인데 다만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인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또 시민단체가 권력기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에 세대 교체, 내부 민주화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시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중앙에 어떤 좀 대항하고 중앙과 경쟁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데 함께 이제 민관이 협력하고 시장과 이 시민사회가 서로 연대하는 지방자치와 함께 발전해온 도내 시민운동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면서 그 무게와 위상에 걸맞게 펼쳐나갈 역할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979년 대통령 긴급조치 구호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6년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40년 만에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A씨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78년 전주중앙동에서 박정희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가출 여중생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 SNS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38살 A씨 등 8명에게 징역 10개월에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미 구속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지난 2015년 SNS로 알게 된 A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또 다른 온라인 지인 20살 여성 B씨로부터 성매매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흔히 실업계로 말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소 익힌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한 성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인재 한마당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자동차 원리를 이용해 제작한 카트가 행사장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자동차 학과에서 3년간 실습과 연구를 통해 나온 완성품으로 팀원들이 여러 달 고생을 한 끝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3월 달쯤에 이제 프로젝트를 뭘 할까 고민을 하면서 4월 달쯤 결정이 됐고 그 이제 설계 기간을 약 2달간 거치면서 주문을 해서 식품 조리 분야의 학생들은 직접 만든 디저트를 선보이고 시식을 하는 관람객들은 흡족해합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요리를 주고 그 사람들이 먹으면 기뻐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꿈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직업기구 기능인재 한마당이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교육활동 체험부스와 사물놀이, 힙합 등이 선보인 재능마당이 설치되고 진로 상담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승마와 공업, 농업, 목공, 특수용접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고 전시와 판매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한마당에는 19개 중학교에서 1,5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직업계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가 제빵 쪽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데 실업계 쪽으로 가가지고 제 진로를.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26%까지 떨어진 직업계고 취업률이 보여주듯 기능 인력 양성에 위기감이 작지 않다며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펼쳐 보이는 장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내 33개 직업기구 가운데 9개 학교는 드론 항공이나
토탈 뷰티 등 신산업에 대응하는 학과로 개편을 추진하고 직업교육 활동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려 찬반 양측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찬성 측은 열악한 지역의 의료 여건을, 반대 측은 기존 의대에서도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전라북도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다음 달 초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이 스마트 헬스시티와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포럼은 미래의 보건의료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만큼 고부가 가치 부문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며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 인공시대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공공 빅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소방 긴급 차량 출동 지원 서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오늘 소방안전공학과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해 소방서를 중심으로 가상 화재 장소를 선정해 최적 경로와 우회 경로를 따라 소방차를 출동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점별 주행 시간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장수분기점 부근에서 신차 8대를 운반하던 트레일러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리그 우승을 두고 울산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전북은 내일 오후 3시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1위 팀 울산 현대와 K리그 37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울산의 승점 3점 차로 뒤져 있는 전북은 내일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울산을 다득점에서 앞서 선두 탈환이 가능하며 리그 최종전에서 유리한 교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 후반까지 오르며 포근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19.2도, 전주 18.3도, 군산 17.9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예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올랐고 미세먼지 농도는 지역에 따라 보통과 좋은 수준으로 갔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남원시 산동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가 전부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4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4살 남성 A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완주 이서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여성의 목격 신고를 받고 추적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예산이 확충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정부의 주력과 협력산업 추진 방안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도내 진흥사업에 전년 대비 91억 원이 증가한 47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선도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혁신 역량 확충과 산업 위기 지역 활력 제고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북권 뉴스